이번 영상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2006년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몸에 일어난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 그리고 면역력,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대한 것입니다. 글쎄요, 비법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우리말에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어려서 버릇이 한번 들면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어려서 잘못 버릇이 들면 죽을 때까지 고치는 게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서도 맞는 말이 됩니다. 3살 건강 100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학습 능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개하고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정말 즐기면서 열심히 훈련하던 시절이 2006년부터 대략 한 10년쯤 됩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 나가고 그럴 때는요, 그 전까지와 달리 전혀 감기, 몸살 이런 거를 앓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쯤은 감기나 몸살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연례 행사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마라톤, 달리기 이런 거 훈련하고 대회 나가고 그러면서부터는 10년 동안 정말 감기, 몸살 이런 거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하프 마라톤부터 본격적인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풀코스 마라톤이 42.195km 이렇게 되니까 하프 마라톤이면 그거의 절반, 그래서 21.0975km 이렇게 되는데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막상 이 거리를 갖다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실 달리기 시작한다, 뛰어든다 그러면 자칫하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탄천변을 달리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여행한 곳에서 숙소 주변을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요즘도 어디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아침 일찍 동네 한 바퀴 달리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 마라톤 대회를 조중동에서 모두 개최합니다. 조선일보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을 우리 춘천 마라톤 이렇게 부르거든요.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가을에 아주 단풍이 곱게 들고 멋진 그런 경관을 자랑한다고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춘천 마라톤 왠지 그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개최하는 중앙 마라톤, 이것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분당을 거쳐서 다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꼴이 나는 그런 코스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동아마라톤,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동아마라톤은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출발해서 청계천 종로를 오락가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잠실대교를 건너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꼴이 납니다. 이 코스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집에서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좋고, 결국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2007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참가해서 대회를 이제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자,
작년 11월에 중앙 마라톤은 이제 조선일보 마라톤하고 대략 한 뭐 일주일 정도 아니면 2주일 정도 이 정도 이제 간격을 두고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 11월 초에 중앙 마라톤 참가하고 올 3월 한 20일 전후 뭐 이렇게 해서 항상 동아 마라톤은 그때 열립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동아 마라톤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마라톤이다 보니까 동경에서 열리는 동경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선수들만, 국제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 마라톤은 대회 자체를 아예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동아 마라톤은 취소되기 때문에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2006년 봄에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한동안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거든요. 이 2007년에 이제 강남 칠산 종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11월 초에는 드디어 이제 중앙 마라톤 대회 풀코스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006년도에 참가했던 첫 대회가 이제 경기 마라톤 대회 4월에 열렸고, 그 다음에 2007년 그 강남 칠산 종주 여기에 참가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 사진은 상당히 여유가 보이죠. 이게 2007년도에 강남 칠산 종주 참가했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 2006년도에 여기는 경기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서 골인하던 장면인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힘겨워 보입니다.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게 1년간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3월 18일 동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할 때 사회자가 오늘 최고령 출전자가 89세 어르신입니다 이러고 멘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이 90이 다 된 어르신이 풀코스에 출전해?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어른을 제가 잠실 종합운동장 골인하기 겨우 3km 정도 남겨놓고 따라잡았습니다. 엄청나죠? 90이 다 되신 노인께서, 그 어르신이 그 정도로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 이거는 평소에 엄청난 노력과 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뒤로 제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이 90에도 풀코스에 출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최고령 출전자가 그 대회의 최고령 출전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지고 좀 길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다음 내용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운동에 있죠. 웬 운동?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운동이 공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라톤, 제 개인적인 운동인 마라톤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지고 늘어지고 그랬죠. 물론 사람마다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다르니까 모두 마라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는 뭐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조기축구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산에 오르기를 좋아해서 산에 간다, 등산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운동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체벌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못 가죠. 이른바 작심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게 된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간다. 이거 되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을 생활화하라 이겁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작심삼일, 3일 천하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몸을 돌려서 팔굽혀펴기 30번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횟수를 야금야금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한 50번, 아침에 일어나서 50번 정도 하기까지 됐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좀 줄여서 지금은 30번 하는 걸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몸에 배도록 생활화하지 않으면 사실 운동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은 운동 직후에 하라 요겁니다. 진짜 기다리던 소식이죠. 학습 능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요것은 요 내용을 별도로 한번 다룰 생각인데요. 뇌세포가 사실은 뇌세포는 한번 사멸되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운동 직후에 학습을 하면 뇌세포가 기능이 강화되고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운동 직후에 가장 어려운 내용,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 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운동 직후에 이 뇌세포들이 할 일이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멸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생성되고 기능이 촉진되고 이랬을 때 이 뇌세포들이 할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운동 직후에 학습을 하는 것이 능률이 좋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운동으로 소실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겠죠? 그럼 땀과 함께 수분, 노폐물, 땀이 이제 대부분 수분이니까요. 요것이 배출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미네랄도 철, 아연 이런 칼슘 이런 미네랄도 함께 소실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 줘야 한다. 이거를 습관화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미네랄들 칼슘, 철, 아연 이런 미네랄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제일 좋은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활용을 해서 음식 대신 이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따라서 보충제를 통해서 이 미네랄이 소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운동의 양 증가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운동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생기니까 운동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100 가지고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이 아니라 200 갑자기 2배 이렇게 늘려버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운동은 오랫동안 즐겁게 부상 없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근육, 힘줄 이런 데에 부상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는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운동량을 증가시키긴 해야 됩니다. 증가시키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몸의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향상 요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증가하는 양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대략 10%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증가시키는 게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좋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운동을 즐기려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라. 요게 6번째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오랫동안 마라톤을 하면서도 부상을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거든요. 뭐 욕심을 내거나 그러다 보면은 마라톤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봅니다. 뭐 근육이나 인대, 힘줄 뭐 이런 곳에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운동을 하기 전, 본 운동이 끝난 뒤, 전과 뒤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은요, 스트레칭을 본 운동 들어가기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본 운동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꼭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마라톤을 해도 전혀 부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갑자기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본 운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준비되지 않은 근육이나 어쨌든 뭐 인대나 몸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강도 높은 운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이 스트레칭이고 끝난 다음에 몸을 풀어주는 거 역시 스트레칭인데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몸을 풀어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부상을 막을 수 있고 오랫동안 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머리가 멍청해진다 하는 이런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해서 학습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 능률이 더 오를 수 있다 하는 점이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학습 능력도 오른다 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KNL은 건강에 대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